이거 믿으면은 아이들은 정말 답답해진다. 결과도 기대한 게 안 나온다. 학습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공부를 좀 잘하고 공부를 좀 못한다. 여기서 많이 갈리는 게 심리 상태인데 이 심리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런 말일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교육부의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막상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별로 효과도 없고 구현도 잘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그런 말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문장을 찾으면은 문제 쉽게 풀 수 있잖아, 이렇게 알려주는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중요한 문장이 뭔지 알 정도의 실력이었으면은 왜 그 수업을 듣고 있냐, 이런 그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밑줄은 외치라고 하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실전용으로 하는 수업이죠. 네. 뭐 이렇게 순서경 모의고사 풀고 하는 건데 밑줄을 치래요, 중요한 문장에. 그러면은 어떤 이 효용이 있을까? 저는 뭐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 밑줄을 치면은 심리적인 부담이 적어지죠. 오, 내가 뭔가를 찾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글에서 보여지니까 아, 이게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순간에 안도감이 오죠. 이 안도감은 잘못된 안도감이에요. 아이가 잘 몰라가지고 밑줄을 좀 칠 정도면은 그 지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주요 문장을 어떻게 합니까? 주요 문장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 지문을 거의 90%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면은 뭐하러 밑줄을 그어요? 그냥 문제 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심리적인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하라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여기다 의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존하다 보면은 그 제대로 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죠. 일단은 중요 문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 정도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은. 그래서 이거를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안 되고 문제를 풀어서 유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의도를 봐야죠.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이 글 전체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게끔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목적이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 되면 글을 좀 많이 써본 사람들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글을 썼는데 거기서 중요한 문장만 하나만 있어.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그 안에 맥락이 있고 다 설계가 돼가지고 다 중요한 문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거기다 갖다 실어놨는데 거기서 한 문장만 딱 빼서 해? 이거는 의도랑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로 주변에서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말인데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말, 뭐냐? 문맥에 맞게 유출을 해라, 이런 말인데요. 대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꾸 이제 이 정답풀이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강의 같은 거 좀 보잖아요. 네. 저도 이제 뭐 배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이 말씀하시긴 하는데 배울 것도 있는데, 아니 이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거지? 그러면은 학생들이 작정하고 문맥에 틀리게 유추하고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나?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지 이것도 와닿는 건데, 이런 말을 도대체 했을 때 효용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말이죠. 문맥에 맞게 유추하라.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문맥을 잘 몰라요. 문맥을 잘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알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문맥 자체를 모르는데 문맥에 맞게 유추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고요. 일단 문맥을 알게 되면 이 말이 불필요해요. 문맥에 맞게 유추를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글이 어떤 글인지, 대략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상식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문제 풀죠. 그거에 맞춰서. 일부러 틀리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미한 말이에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차라리 이런 설명을 듣고 있을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글을 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이 뭔지 모르겠으면은 그거를 왜 저기 이런 말을 듣고 있냐, 그 해석본이 있잖아요, 한글로. 영어 한글은 안다 하면은 이게 해석본 매칭 시킨다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다 하면은 문맥을 알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왜 이런 설명을 오랫동안 듣고 있을까? 이거 되게 길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네. 메시지예요. 문맥에 맞게 설명을 하라라는 메시지인데 이걸 엄청 길게 설명해요.
근데 이게 말을 재밌게 조리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들으면 재밌긴 한데 네. 이게 영어 실력 향상이랑 크게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유로 따지면은 뭐 숨 쉬면서 살아라. 옷을 입고 밖에 나가거라. 뭐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시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맥에 맞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장만 그냥 보고 그 문장만 해석하고 이런 애들 때문에 뭔가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 대중 강연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 같은 거는 실제 대중 강연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실은 뭐 그 전체 안 보고 한 문장 해석해놓고 답 고르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이제 답만 어떻게든 빨리 고르고 싶고 적당히 이제 하고 싶은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주요 문장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글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언제 안 읽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만 우리 선생님처럼 딱 집어가지고 딱 이걸 다 읽어보지도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대충 느낌하고 분위기를 봐서 이게 중요한 문장 같아.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그것만 딱 읽어보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걸 가지고 답을 풀어야겠다 하니까 문맥이 못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중요 문장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라를 많이 강조를 하고 그거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그냥 문장만 한 문장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러면 문맥이 안 보이죠? 문맥을 보려면은 다 읽어야죠. 3번은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저는 일정 부분 동감은 해요. 모의고사나 수능으로 보면은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평균은 5등급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잘 다니고 숙제도 어느 정도 하고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면은 5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만든 시험이니까. 그럼 5등급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를 이런 거 발표하시는 분들이 알 거란 말이에요. 수능 끝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소화했으면은 네. 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됐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 잘한다. 뭐 애매하게 말을 하시죠. 워딩이 좀 애매한데 그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제 무리 없이 잘 소화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다. 네. 이걸 아실 텐데 계속 이렇게 말한다. 이거 믿으면은 아이들은 정말 답답해진다. 교육하고도 기대한 게 안 나온다. 그렇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안 하시겠지만. 다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들었을 때 과연 실효가 있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실수하지 마. 이런 말인데요. 실수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수의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세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은 시험지 한번 가져와 한 다음에 이거 막 틀렸는데 왜 틀렸어?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이거 대체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열에 한 9 정도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거 실수했다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죠. 실수하지 마. 이게 이 말을 이 메시지를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효용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실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네. 예. 이게 일반화를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개별 케이스별로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차라리 할 거면은 아니면은 차라리 스스로 좀 생각해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하게 하고 정리해서 틀린 원인을 써. 다음번에 개선책을 네가 한번 써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실수하지 마. 이런 말은 별로 하나마나한 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실수하지 말라는 것은 이 학습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아마 공부를 좀 잘하고 공부를 좀 못한다. 여기서 많이 갈리는 게 심리 상태인데 이 심리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아마 실수하지 마 이런 말일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공부라는 거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문제를 풀고 틀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몰라서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틀리면 왜 틀린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럼 이거를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수를 피하게 되면은 공부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부랑 멀어지고 공부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공부랑은 멀어지는 겁니다. 실수를 하는 거를 쫓아가야 돼요. 실수를 하는 문제들, 실수와 틀리는 문제들 자꾸 찾아가지고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팍 떨어지도록 하는 말이 실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틀려도 좋으니까 열심히 해. 지문 이해하려고 노력했냐? 응? 지문 이해가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져요. 근데 이제 실수하지 마.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실수라고 해요. 아는데 틀렸어요. 이것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성향이고 줄여가려고 해야지 이걸 피하려고 하면은 시험을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가장 큰 문제 하나, 시험을 피하게 돼요. 시험은 많이 봐야 돼요. 물론 이미 영상에서 찍었지만 시험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험을 많이 봐야지 자기 확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공부가 되는 건데 이건 시험 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하지 마. 이 말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이제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역시 잘했을 때 칭찬해주면 안 돼. 그러면 방심해서 다음번에 못해. 잘 못했을 때 질타를 해야 돼. 채찍을 때려야 돼. 그러니까 다음번에 잘하잖아.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심리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평균으로 약간은 수렴을 하는 평균으로 모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성과가 좋았다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평균으로 다시 이게 모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가 좋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다시 평균으로 이게 근접하게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걸 목격하게 되거든요. 이때 많이 생각하는 게 잘했을 때 칭찬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지도하는 학생, 뭐 자제분이던가 지도하는 학생이든가 이 학생이 있는데 야 얘는 칭찬하면 안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잘했을 때. 왜냐면은 잘했을 때 칭찬하니까 다음번에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오류라고 해요. 5번, 5번째 칭찬하면은 안 좋아지고 잘못할 때는 한번 해야 돼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한번 외국 사람들이랑 한번 일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공부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학생들 한번 지도해 보시면은 바로 느끼실 텐데요. 한국 아이들이 참 잘하는구나. 칭찬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라고. 이게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메시지, 뭐 중요 문장 찾아라, 문맥에 맞게 유추하라,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 잘할 수 있다, 실수하지 마, 넌 잘할 때 칭찬하면은 꼭 방심해서 못하더라. 이런 말은 거의 다 의미가 없어요. 별 도움이 안 되고 아까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마이너스가 될 때가 꽤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왜 힘들여서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이걸 왜 얘기하냐고요. 그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런 얘기하다가 관계까지 틀어지거든요. 그 학생들이랑 그 지도자들, 부모님들 이 관계까지 틀어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굳이 시간이나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말만 있고 듣긴 싫은데 별로 효용은 없는 말. 물론 뭐 유용한 것도 있지만 여기 5개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다. 오늘은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없는 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